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생각하였던 토마스 웰치와 그의 성공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는 큰 물이나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시고 무명의 초라한 나에게는 관심이 있을 리 없다라는 식의 세상적인 시각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관심을 두시고 만일 한 마리라도 잃어버린다면 그 한 마리를 위해 모든 양떼를 두고서라도 찾아 나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직업이 치과의사였던 영국계 미국인 토마스 브레멜 웰치 박사는 1869년 미국 뉴저지주 바인랜드에 있는 자신의 교회 교우들을 위해 포도즙을 저온 살균하여 발효되지 않은 성찬용 포도주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웰치는 본래 19살의 젊은 나이에 웨슬리안 감리교회의 목사로 안수까지 받았던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대에 심각한 무리가 와서 목회직을 내려놓고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웰치는 평생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웰치의 집에 머물던 한 방문객이 있었는데 그는 과거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할 성찬식에서 마신 포도주가 그 형제의 연약함을 자극하여 취기로 인해 성찬 후 난동까지 부리는 것을 보며 웰치는 엄청난 영적 충격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웰치는 이때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며 생명을 살려야 할 성찬식이 오히려 연약한 형제를 다시 죄의 늪으로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품었던 웰치는 1869년 아내와 그리고 자신의 10대 아들인 찰스 웰치와 함께 집 앞마당 포도 덩굴에서 대표적인 미국산 포도 품종이었던 콩코드 포도를 수확하였습니다. 그리고 웰치는 당시 루이 파스테르가 제안한 저온 살균법에 관한 방법을 자신이 수확한 포도즙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웰치는 포도즙병을 끓는 물에 넣어 효모를 죽이고 밀봉하였는데 혹시나 병 안에서 발효가 진행되어 병이 터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몇 주를 기다렸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만든 포도즙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웰치 박사의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고대로부터 포도주가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방법들은 항상 맛의 상당 부분을 희생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웰치 박사의 새로운 공정은 발효 방지와 맛 유지라는 두 가지를 모두 잡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발명은 상업적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도들의 거룩함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웃사랑에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웰치의 포도즙을 모든 교회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발효 포도주 사용의 전통을 고집하며 그의 포도즙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웰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살리는 본질이 전통보다 우선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차 그의 진심과 신학적 의미에 공감하는 교회들이 늘어나면서 마침내 미국 전역의 모든 개신교회 성찬식의 풍경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돌보는 웰치의 신앙은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웰치는 10대 시절부터 남부의 흑인 노예들이 캐나다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비밀 네트워크인 지하철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웰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일한 인간이 노예로 억압받는 것을 신앙 양심상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웰치의 믿음은 억눌린 많은 노예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실천적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웰치의 성찬용 포도즙이라는 거룩한 목적에서 출발한 이 일은 사업체 설립으로 이어졌는데 여기에 웰치 가문의 회사란 뜻인 웰치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계 최초의 열가공 과일 주스 산업이라는 상업적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버지인 토마스 웰치 박사가 발명가이자 신앙적 기틀을 마련했다면 경영수완이 뛰어났던 아들 찰스 웰치는 이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때마침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알코올의 폐해를 막자는 절주 운동과 금주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1893년에는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아들 웰치는 시음부스를 만들어 수만 명의 관광객들에게 무료 포도주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13년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외교 만찬에서 술 대신 웰치스 포도주스를 대접하면서 마침내 웰치 포도즙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뉴저지의 작은 포도밭으로는 몰려드는 주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웰치스는 사업장을 미국 최고의 포도 재배지인 뉴욕주 웨스트필드로 이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1897년 공장 이전 첫 해에는 약 300톤의 포도를 가공하던 수준에서 불과 10년 만에 연간 380만 리터 이상의 주스를 생산하는 대형 기업으로 무려 18배 이상이나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웰치스는 미군에 포도잼을 공급하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 포도잼을 먹어본 참전 용사들이 귀국 후에도 포도잼을 계속 찾으면서 웰치스는 음료 시장을 넘어 잼과 젤리라는 거대한 세계적 식품 업체로 성장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의 실족함을 안타깝게 여겼던 웰치 박사의 노력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웰치 박사처럼 잊혀지고 소외되기 쉬운 그늘 속의 외로운 한 영혼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그들을 돌보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잃어버린 작은 영혼들을 돌보며 추수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